네, 안녕하세요. 2023 에듀윌 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윤리 과목 담당 교수 임다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2년도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2023년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도덕적 선의 의미를 내포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선의 의미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축구 경기에서 득점과 연결되는 좋은 패스. 2번. 피겨 스케이팅 경기에서 고난도의 좋은 연기. 3번. 농구 경기에서 상대 속공을 차단하는 수비수의 좋은 반칙. 4번. 경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에게 박수를 보내는 좋은 매너. 정답은 4번이죠. 네,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일단 경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에게 박수를 보내는 좋은 매너는 선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보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경기력, 좋은 퍼포먼스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선의 의미는 개인이 지니는 도덕적 강조점으로 긍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근데 뭐 좋은 패스나 좋은 연기, 좋은 반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덕적 강조점이 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보기에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롤스는 기억이 인간 발전의 조건이며 모든 이해의 관점에서 선이 된다고 하였다. 스포츠는 신체적 니은을 훈련과 노력으로 극복하며 기회의 균등이 정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인간이 갖는 신체적 능력이 니은은 오히려 기억을 개발할 기회를 마련해주며 이를 통해 스포츠 전체의 선이 강화된다. 라고 보기가 나와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의의 두 원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정의,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철학자가 바로 존 롤스죠. 이 롤스는 정의의 두 원칙 중에서 제2원칙으로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말합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그게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롤스는 탁월성이 인간 발전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모든 이의 관점에서 선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신체적 불평등을 훈련과 노력으로 극복하며 그래서 불평등에서 기회의 균등이 정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인간이 갖는 신체적 능력이 불평등은 오히려 탁월성을 개발할 기회를 마련해주며 이를 통해 스포츠 전체의 선이 강화된다. 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보기에서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네, 가치 판단, 사실 판단 문제에서 꼭 나오는 거죠.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체조 경기에서 선수들의 연기는 아름답다. 니은. 건강을 위해서는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 한다. 디귿. 시합이 끝난 후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옳은 행위이다. 리을.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사실 판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4개의 보기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실 판단은 리을이 사실 판단입니다. 자, 동계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사실 판단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가치 판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를 표시한 3번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치 판단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리분별적인 가치 판단, 과연 어떤 것이 옳고 그른 행동인지 일반 상식에서, 그리고 두 번째 미적인 가치 판단, 어떤 사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고려한 거,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 판단,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고려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가치를 고려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가치 판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보기를 고를 때는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윤리 이론으로 적절한 것은, 자, 모든 스포츠인의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스포츠 규칙 제정은 공평성과 평등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선수의 행동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키워드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좋은 결과 하면 결과론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론은 이제 공리주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로 이렇게 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행복을,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쾌락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옳고 그름을 행의 결과나 목적 달성 여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덕윤리 같은 경우에는 유덕, 훈성 같은 키워드가 나오면 이제 덕윤리에 해당이 되고, 이제 의무로는 우리가 칸트, 원칙, 보편성,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이제 해당이 됩니다. 배려윤리는 이제 타자윤리와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공리주의, 덕윤리, 의무주의, 의무론, 이렇게 세 가지는 우리가 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 이론에서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굉장히 단골 문제죠. 아곤과 아레테 나왔습니다. 아곤과 아레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곤은 경쟁과 승리를 추구한다. 정답은 맞죠. 아곤은 경쟁과 승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아곤은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하지 않는다. 자, 경쟁과 승리를 추구하는데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이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아레테는 아곤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레테는 신체적, 도덕적 탁월성을 추구합니다. 자, 아곤은 경쟁과 승리를 추구하고 아레테는 신체적, 도덕적 탁월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아레테가 아곤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거는 이제 아레테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곤과 아레테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어떠한 응용 문제가 나와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스포츠 경기에 적용되는 과학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전자 치료를 통한 스포츠 수행력의 향상은 일종의 도핑에 해당한다. 2번 야구의 압축 배트, 최첨단 전신 수영복 등은 경기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 3번 도핑 시스템은 선수의 불공정한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4번
태권도의 전자호구, 축구의 비디오 보조 심판은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유전자 치료를 통한 일종의 도핑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유전자 조작, 유전자 도핑이라는 어떤 용어도 나온 것처럼 이 유전자 치료를 통한 어떤 스포츠 수행력의 향상을 했다라면 이것도 도핑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야구의 압축 배트나 이 전신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기술 도핑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도핑 시스템, 당연히 도핑 검사는 선수의 불공정한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요새 VAR, 이 비디오 보조 심판 같은 경우에는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기에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독일의 철학자 기억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성공적인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니은을 들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니은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스포츠에서 승리에 대한 욕구는 가장 원초적인 니은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 보기를 보시면 이 호네트와 아렌트로 나뉘고 있죠. 근데 이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 악의 평범성이라고 해서 그 폭력과 관계된 문제에 주로 등장하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아렌트보다는 이 이론은 지금 호네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무엇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호네트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호네트는 권리관계나 가치 공동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정투쟁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범위를 확장해서 새로운 인정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네트는 인정투쟁이 현대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회복시키는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입니다. 이런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주요 철학자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보기에서 의무론적 도덕 추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의무론 굉장히 단골 문제죠. 의무론적 도덕 추론은 가원적 도덕 추론이라고도 한다. 스포츠 지도자, 선수 등의 행위 주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위의 결과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도덕 규칙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 선의지는 도덕적인 선수가 갖추어야 할 내적인 태도이자 도덕적 행위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려는 선수의 착한 의지는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의무론적 도덕 추론하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의무론적 도덕 추론은 우리가 정언 명령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언적 도덕 추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보기는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게 2022년도에서 공동으로 다 정답이 체크가 됐어요.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론적 하면 어떤 도덕 규칙, 뭐 의지, 선의지 이런 키워드가 나온다면 보통 의무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과 4번이 모두 정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론, 결과론, 덕론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워드들을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보기에서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정의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유소년 축구생활체육 지도자 A는 남녀 학생 구분 없이 경기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 학생에게도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참여 시간을 보장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억은 어떤 정의 유형일까요? 자, 구분 없이, 그쵸? 남녀 학생 구분 없이. 그리고 장애 학생에게도 동일한 참여 시간. 자, 이렇게 했다면 일단 평균적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이 평균적 정의는 개인 상호 간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음 테니스 경기에서는 공정한 경기를 위해 코트를 바꿔가며 게임을 하도록 규칙을 적용한다 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절차적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절차적 정의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공정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지역체육회는 당해 연도의 소속 선수의 경기 실적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분배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평균적, 니은이 절차적, 디귿이 분배적 정의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의 어떤 절차적 정의, 평균적 정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그 이해를 명확히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이 실러의 가치서열 기준과 이를 스포츠에 적용한 사례로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속성. 이 도핑으로 메달을 획득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여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가치가 더 높다. 네, 일단 이거는 지속성. 네,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여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2번 만족의 깊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여 패배하는 것이 속임수를 쓰고 승리하여 메달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높다. 그래서 속임수를 쓰고 승리하여 메달을 획득하는 것보다 실수를 인정하는 게 더 가치가 높다 라고 만족의 깊이도 맞습니다. 그리고 3번 근거성.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 획득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것보다 올림픽 정신을 토대로 세계적인 선수들과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분할 향유 가능성. 상위팀이 상금 몫을 독점하는 것보다는 적더라도 많은 팀의 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치가 더 높다. 자, 이 실러의 어떤 이 가치의 서열 중에서는 이 분할 향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분할 향유 가능성은 많은 사람이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향유할 수 있는 가치가 더 높은 가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다 많은 팀이 이걸 나눠 갖는 게 가치가 더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셸러의 가치의 서열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셸러가 주장하기로는 가치들 사이에는 서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서열을 정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첫 번째는 지속적인 가치가 변화하는 가치보다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향유할 수 있는 가치가 더 높다. 셋째는 다른 가치에 덜 의존할수록 높다. 넷째는 만족의 정도가 클수록 높다. 그리고 다섯째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가치가 더 높다. 이렇게 셸러에 따르면 가치는 높고 낮음의 순서가 존재하는데 낮은 가치부터 높은 가치 순으로 감성적, 생명, 심적, 정신적, 그리고 신성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이 레스트의 도덕성 구성 요소는 자, 레스트의 도덕성 구성 요소도 굉장히 문제에 자주 나오죠. 자, 기억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도덕적 이슈들을 감지하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 행동들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상상하는 것을 말한다. 행동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네, 일단 우리가 도덕적 감수성이라고 하면 스포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 어떠한 행동, 네, 행동.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덕적 감수성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도덕적 판단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더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거고, 이제 도덕적 동기화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를, 도덕적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보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 거. 그리고 도덕적 품성화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의지, 용기, 인내 등의 그런 품성을 갖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기에는 정답은 1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스트의 도덕성 구성 요소 또한 이 4가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좀 훑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그 환경윤리, 환경동물윤리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들을 조금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기에 설명과 관계 있는 자연중심주의 사상가는 자, 생태윤리에 대한 규칙, 불침해, 불간섭, 신뢰, 보상적 정의, 스포츠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 시 스포츠 폐지 권고, 인간의 욕구를 위해 동물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스포츠 금지. 자, 누가 봐도 이 보기가 굉장히 자연중심적인 어떤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자연중심주의 사상가로 대표적인 그 학자는 폴 테일러입니다. 우리가 이 폴 테일러는 외울 필요가 있어요. 이 폴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동물, 즉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다 평등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중심주의를 깨닫기 위한 인간의 의무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보기에 설명하는 그 사상가는 폴 테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13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건과 거리가 먼 것은 자, 1964년 리마에서 개최된 페루,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서 경기장 내 폭력으로 300명이 사망. 1969년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축구 전쟁.
1985년 벨기에 헤이젤 경기장에서 열린 리버풀과 유벤투스의 경기에서 응원단이 충돌하여 39명 사망. 자,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면 관중 폭력이죠. 경기장 내 폭력, 네, 축구 전쟁, 응원단 충돌하여 사망. 이 경기로 인한 어떤 그 폭력으로 더 발전이 된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봤을 때 거리가 먼 것을 살펴보면 일단 경기 중 관중의 폭력 맞죠. 그리고 위협적인 응원 문화 맞습니다. 그리고 훌리거니즘 이것도 맞습니다. 훌리거니즘 같은 경우에 스포츠팀 응원을 핑계로 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아파르테이트는 뭐냐? 이거는 인종차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르테이트나 훌리거니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워드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14번. 폭력을 설명한 학자의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푸코의 분노. 스포츠 현장에서 인간 내면의 분노로 시작된 폭력은 전용되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규율과 권력. 스포츠계에서 위계적 권력 관계는 폭력으로 변질되어 포출된다. 홉스의 악의 평범성. 폭력이 관행화된 스포츠계에서는 폭력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진다. 4번. 지라르의 모방적 경쟁. 자신이 닮고자 하는 운동선수를 모방하게 되듯이 인간 폭력의 원인을 공격 본능이 아닌 모방적 경쟁 관계에서 찾는다. 자, 일단 1번부터 보면 이 분노. 이 설명은 누가 했냐? 푸코가 아닙니다. 르네 지라르가 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연결되지 않았죠. 2번. 아리스토텔레스의 규율과 권력이 아니라 이거는 푸코의 규율과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3번. 홉스의 악의 평범성. 자, 악의 평범성.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죠. 이거는 한나 아렌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자, 마지막. 이게 이 르네 지라르가 이야기한 모방적 경쟁이 이 맞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의 원인은 모방적 관계에서 찾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의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스포츠 조직에서 기억은 기업의 가치 경영을 넘어 정성적 규범 기준까지 확장된 스포츠 사회의 윤리적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체계가 실용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윤리적 니은과 경영의 디귿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스포츠 조직에서 우리가 뒤에 윤리적 가치가 나오잖아요. 사회 윤리적. 그렇기 때문에 윤리, 경영. 그리고 이러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윤리적 실천 의지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경영, 실천의지, 투명성.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기를
조금 집중해서 읽으면 네,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보기에 지문이 많다 보면 읽다가 지친단 말이죠. 근데 꼼꼼히 네, 읽어보면 답이 보이는 문제입니다. 다음 16번.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 맞습니다. 2번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맞습니다. 신고자 및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 법률 지원, 임시 보호 및 연계. 이게 맞을까요? 자, 문제를 잘 봐야겠죠. 신고자, 그리고 가해자. 가해자를 왜 보호하죠? 이거는 땡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스포츠윤리센터가 2020년 8월에 어떤 스포츠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죠. 그래서 그 정도 역할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음 17번. 보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용어는 상대 존중, 최선, 공정성 등을 포함, 경쟁이 갖는 잠재적 부도덕성의 제어, 스포츠 참가자가 마땅히 따라야 할 준칙과 태도,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도덕적 기재. 자, 당연히 정답은 스포츠맨십에 대한 설명이겠죠. 스포츠 참가자가 마땅히 따라야 할 준칙과 태도,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 존중, 최선, 공정성, 경쟁심이 갖는 잠재적 부도덕성의 제어, 모두 스포츠맨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18번. 보기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스포츠 차별은 영은이 저 백인 선수는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렸을까? 상현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끝없는 자기관리와 투지의 결과일 거야. 영은 그에 비해 저 흑인 선수가 구사하는 기술은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묘기지. 당연 아마도 타고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천부적인 재능이야. 자, 지금 여기는 백인 선수는 어떤 그만큼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반면 흑인 선수의 같은 경우에는 타고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차별이 아니라 네, 당연히 네, 인종차별에 해당이 되겠죠. 네, 당연히 제가 백인과 흑인에 대해서 백인 선수는 노력으로 인정했고 흑인 선수는 네, 타고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종차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저 학력제 어떤 학생 선수의 인권,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기 설명과 관련 있는 제도는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선수의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체육특기자 제도. 네, 운동부의 인권보장제 아니죠. 학생 선수 생활권 보장제 아니죠. 이거는 학력 기준. 네. 있기 때문에 자, 최저학력제가 정답인데요. 최저학력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어떤 점수를 넘어서지 못하면 경기 출전에 제한을 두는 프로그램, 어떤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최저학력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스포츠 인권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스포츠의 종목이나 대상에 따라 권리가 상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 참여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죠. 자, 우리가 보기를 한번 잘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네, 평등하게 참여. 맞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정책 마련. 맞습니다. 스포츠의 종목이나 대상에 따라 권리가 상대적으로 아니죠. 국가는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 참여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빼고 모두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20개의 어떤 2022년도 문제를,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요. 이 스포츠 윤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윤리 이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그리고 철학자들의 어떤 이렇게 주요 철학자들의 그런 이론을 어느 정도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보기의 지문을 꼼꼼히 읽었을 때 정답이 보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풀 때에는 꼼꼼히 지문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스포츠윤리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